안녕하세요, 송스티비입니다. 전 세계인의 약 20%에게 해당될 정도로 아토피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특히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아토피 환자가 많아서 아토피는 문명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 아토포스에서 유래한 아토피는 그 이름처럼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힘들죠. 아토피 치료가 어려운 까닭은 개개인만의 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내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독소가 많은데 이 독소들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더욱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환자들의 몸에 독소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거나 내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대사가 떨어져서 노폐물, 즉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모든 세포와 조직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몸에서 생긴 노폐물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체내에 축적된 유해물질은 세포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고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더욱더 독소를 배출하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질 경우에 면역력이 30% 감소하고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체온을 올리는데요. 포도당을 열 에너지로 전환할 때는 비타민 B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토피 환자들의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의 부족으로 포도당을 열 에너지로 쓰지 못하면 몸은 지방을 꺼내서 열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지방에서 열 에너지로 바뀔 때 케톤이라는 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케톤이 아토피 증세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토피가 있으신 분은 양질의 탄수화물과 비타민 B군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체온을 올리기 위해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을 올리면 영양분은 잘 공급되고 노폐물은 잘 빠지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독소 배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중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근육은 물론이고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 그리고 생명을 움직이는 호르몬도, 심지어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이 아토피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입으로 들어와서 위에서 잘게 쪼개지고 장으로 이동하죠.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것 외에 장내 미생물이나 독소 등이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 점막세포는 세포 사이에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다가 손상을 입으면 세포 사이 결합이 약해지면서 이 틈으로 여러 물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덜 분해된 단백질 분자가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관절에 붙으면 류머티즘 관절염이 생기고, 눈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면 백내장, 폐에서는 천식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몸의 최종 말단인 피부에 모여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아토피 원인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아토피가 있으신 분은 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분에게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은 필수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미량으로 필요하지만 부족하면 건강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진대사 과정에도 미네랄은 필수적인데요. 당연히 우리 몸의 일부인 피부와 점막 조직도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셀레늄은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매년 1만 명의 피부 질환자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라포슈포제 온천을 아시나요? 이 온천의 기적의 비밀은 바로 셀레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셀레늄이 함유된 이 물을 마시거나 얼굴에 뿌리고 욕조에서 온천을 하면서 피부 질환을 치료합니다. 독일 쾰른시의 한 면역 알레르기 전문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셀레늄을 투여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의 20명의 아이들에게 12주 동안 셀레늄을 먹였는데 섭취 6주부터 눈에 띄게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발표했죠. 흥미로운 것은 혈중 셀레늄 농도가 정상인 아이와 비슷하게 높아진 시점, 이 시점이 증상이 완화된 시점과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김이나 검버섯, 여드름이나 습기
각진, 염증, 아토피성 피부 예방은 물론이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질층의 형성을 돕고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또한 셀레늄은 중금속 등의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셀레늄의 놀라운 기능이 밝혀지면서 핀란드의 경우 1984년부터 비료에 셀레늄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인체에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잘 대사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부족할 시에는 무좀이나 비듬이 발생하고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은 피부 보습 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구리는 콜라겐을 연결하고 강도를 유지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아토피가 있는 분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철이나 아연이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철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아연은 효소 반응을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체내의 다양한 대사 활동에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신체의 성장이나 피부세포 재생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간은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면역 기능까지 좋게 합니다. 헨리 스크로우다 박사는 미량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량 미네랄은 인체에 있어서 비타민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타민류는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지만 미량 미네랄을 합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미네랄을 섭취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먹거리에는 조리되지 않은 신선식품이라 하더라도 재배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 비료 등의 남용으로 땅에는 이미 많은 영양분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가 생산될 리 없죠. 영양분이 거의 없어진, 일찍 성숙시키고 억지로 발육시킨 야채와 과일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미네랄의 대부분은 물을 통해서 흡수되는데요. 때문에 아토피가 있으신 분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토피 독소 파트를 꼭 들어보세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독소를 배출하지 않고 스테로이드성 연고만을 의지해서 아토피를 치료하신다면 더욱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은 결국 내 아이의 약한 장기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와 같은 자가 면역증, 우리 인류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 호르몬과 같은 독소들, 그래서 이 독소들과 어찌 싸워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의 전반적인 자료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리하시면 아토피는 분명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